나누기 논의를 모르냐 하는 집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근데 어떻든 경제민주화 조치는 대개 그런 조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약 한 140개 정도의 법률인데 이 법률은 뭐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모든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범죄의 목록으로 선언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riminalization of almost every business activity,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범죄 목록으로 선언해 놓고 까불면 죽인다, 걸리면 죽인다 하는 것들이 대개 경제민주화의 목록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 업무상 배임죄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 중에 제일 고약하게 걸린 경우가 한화그룹의 김성현 씨 같은 경우인데, 김성현 씨 같은 경우에는 걸려 들어간 게 업무상 배임으로 걸려 들어 있는데 원래는 다른 법으로 걸렸어요. 원래 다른 혐의로 누군가가 김성현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 다른 혐의는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른 혐의로 김성현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이 나서서 수색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한다고 김성현 회장 방을 덮쳤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중수부라는 데가 덮쳐서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담당 검사가 엿대잖아요. 자식 명색이 중수부 검사라는 놈이 나갔으면 뭐라도 갖고 와야지. 나가서 보니까 아닌데요? 이러고 뭐 어떡하나 임마. 그러니까 뭐 없나 하고 털은 거예요. 샅샅이 털어보니까 다른 범죄가 걸린 거예요. 업무상 배임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5번이나 해가지고 김성현이를 기어이 그 업무상 배임의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구속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업무상 배임죄라는 것이 뭐냐면 김성현 회장 그 하나그룹 안에 여러 개 계열사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계열사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다른 계열사가 그 계열사에 빌려준 돈이 많아. 빌려준 돈인데 그대로 놔두면 그 회사 망하고 돈 빌려준 것까지 다 떼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김성현 회장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저 망해가는 회사지만 살리자. 떼이는 것보단 낫다. 해서 십시일반으로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어서 다시 사업 구조조정을 해서 하고 해서 그 회사가 지금 잘 살아났어요. 아주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알짜 회사로 둔갑을 시켜놨어요. 김성현 회장이 그 사이에서 가져간 돈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배임이에요. 그게 배임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재무 담당 간부예요. 회사 여윳돈이 좀 있어. 주식에 투자했어요. 만일에 주식 투자했는데 손실이 났다. 그럼 내가 배임이에요. 왜? 자식 누가 주식 투자해서 터지라 그랬나? 배임이에요. 네 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 왜? 주식은 당연히 망할 가능성도 있죠. 그거 알면서 왜 해서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배임이에요. 그 배임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재벌 노나들이 모조리 배임죄로 들어갔다가 좀 있으면 집행유예 받아서 풀려나고 하니까 유전무죄다. 이 더러운 경우가 돼 있느냐. 재벌 회장은 왜 죄를 짓고 들어갔는데 집행유예로 나오고 좀 있다가 대통령이 또 사면해주고 난리냐. 재벌 회장도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데 재벌 회장들을 그런 명목으로 집어넣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어떤 나라에도 업무상 배임죄는 없어요. 그럼 다른 나라에는 업무상 배임죄라는 게 어디에 있냐? 전혀 없나?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우리나라처럼 형법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배임의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거는 배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임무를 맡긴 거 아니에요? 임무를 맡겼는데 야, 저 집에 가서 물건을 네가 가서 싸게 사와라 하고 CEO한테 맡겼어요. 근데 CEO가 고의로 그 집에 그 물건 파는 가게에 주인이 자기 친구라고 자기 회사 돈을 축내면서 비싸게 사온 거야.
예? 이해가 됐죠? 말하자면 일감 몰아주기 논쟁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인데 그 회사 CEO가 있을 거 아니에요. CEO가 어떻든 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알뜰살뜰 열심히 임무를 잘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지 아는 친구 집이라고 말하자면 가격을 깎지도 않고 비싸게 사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이런 거 배임이거든. 그걸 업무상 배임이에요. 업무상 배임인데 망할 것 같은 주식에 투자했다 이 자식이. 그 그룹사인데 그거 망하는 건데 괜히 그룹사들 돈 모아가지고 투자했다. 그러므로 리스크를 과잉되게 졌다. 그러므로 업무상 배임이다 이런 논리거든. 근데 그 외국인은 업무상 배임을 하는 놈들이 없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 내가 그 CE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손해배상의 문제지 감옥에 가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 문제는 임무를 맡긴 사람과 수탁자들 사이에 임무를 받은 사람 사이에 손해배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감옥에 보내는 문제는 아니다. 형법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독일 업무상 배임이라는 죄목이 있는 나라는 독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죄를 가지고 재벌 회장들을 다 집어넣고 있는 중이고 독일하고 일본은 증권거래법에 그 업무상 배임죄를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CEO가 고의가 아니고 그 다 내 우리 회사를 잘 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내가 경영자로서 리스크 테이크 한 거다. 잘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내가 리스크 테이크 한 거다라고 설명하는 경영 판단, 그건 나의 경영 판단이야. 나는 설명이 가능하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성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그 지원해 주었던 회사가 아주 잘 살아난 성공한 지원이었는데도 배임죄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횡령은 뭐냐? 그럼 그 준 회사, 도움을 준 회사의 김성현 회장의 개인 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 지분만큼 덕을 봤다 이거야. 그 횡령이래요. 그 배임 및 횡령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 이제 횡령이라 멀쩡한 회사 돈을 지 보여도 가져간 것처럼 생각하니까 때리 죽이라 이렇게 되는데 그래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가면 몇 년을 감옥에 쳐넣는 게 좋으냐? 몇 년을 감옥에 쳐넣는 게 좋으냐? 몇 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른 나라는 감옥에 쳐넣지는 않아요. 손해배상으로 다 해결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케이 감옥에 쳐넣자 이거야. 그럼 몇 년 정도 쳐넣고 있는 게 좋겠느냐? 새누리당의 업무상 배임죄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서 만든 업무상 배임죄 최저 형량은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감옥에 쳐넣도록 하자 한 최저 형량이 15년이에요. 최저 형량. 감형 없는, 아무리 감옥에서 열심히 살아도 안 빼준다. 감형 없는 최저 형량 15년. 참 박수를 쳐야 할지 위대한 입법자들에게, 위대한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쳐야 돼요. 15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경제민주화 조항은 증오이거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제 정규제 TV에다가 윤진수